굿모닝. 아, 세상에나 그 예쁜 꽃길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며칠 만에 이렇게나 변해버렸네. 세상에나. 와. 이것도 또 그래도 나름 뭐 예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눈이 쌓이겠죠. 야, 진짜 어쩜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새벽에는 비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되니까 좀 개어서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조금 그래도 서울에서 높은 관악산을 갔다고 오늘은 뭐 정상까지 단숨에 쭉 갖고 갔다 왔어요. 기분 좋아라. 밤새 한 분 때문에 제가 그분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어제 그 댓글 주신 분,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제 이제 그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결혼하고 나서 대기업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14년간 주말 부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애는 뭐 하나가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데 주말 부부를 14년간 하시다가 3년 전부터는 이제 기러기 생활을 또 아이하고 엄마가 캐나다로 이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유학을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는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나름 주말이 되면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겠죠. 너무나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부부란 무엇인가, 내가 나의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내 자식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먼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하면은요, 엄마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아빠들은 자식보다는 와이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근데요, 우리 본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본질과 원칙. 가정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만든 거고, 가족이 만들어진 거고, 부부가 살아가는 관계에서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초잖아요. 이게 원본이잖아요. 근데 원본이 깨지고 나면 거기 밑에 있는 자식은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죠. 부부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촌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부부는 무촌이고, 그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그죠? 그 형제자매지간은 이촌이잖아요. 정확히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저는요, 지난 14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 댓글을 주신 그분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 뭐 영어가 중요하다 해서 지금 그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뭐 이렇게 둔 그 가정의 어머니들, 엄마들이 또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되는 연령대 엄마들은요, 사실은 본인이 그 어학연수가 한참 붐이 일던 때에,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로 갔다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뭐 어학연수도 한번 가봤겠다. 그러니까 낯설지 않죠. 영어도 조금 되고. 그리고 애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꼴 보니까 뭐 이래갖고 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간들 뭐 주변에 보니까 뭐 취직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맨날 뭐 남편은 뭐 회사 생활한다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뭐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뭐 조금 전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 일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14년간 주말 부부가 됐다라는 그런 그 과거의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주말 부부지, 한 달이면 이제 주말이 4번 있는데 4번 다 와치나요? 아니죠. 주말 부부의 생활을 얘기하자면 꼭 그 주말에 와이프하고 자식 보러 가는 게 뭐 별장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제 표현이 좀 과했나?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죠. 이제 주중에 막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별장 가는 기분으로, 그죠? 그 별장이 아니고 뭐라 그래? 거의 뭐 하여간 뭐 서울 같으면 뭐 양평 이런 데 있는 별장이라 그러나?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기분 좋게 가죠. 근데 나중에 우리도 그런 별장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일주일 가고 뭐 잡초 뽑고 풀 메고 맨날 농사만 짓다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짐이 되잖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별장하고 요트는 짐이다 그랬잖아요. 짐. 남의 거 빌려 쓰는 게 좋다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주말 부부가 매주 그게 간다는 게, 처음에는 매주 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매주 절대 못 갈걸? 한 달에 뭐 잘하면 2번? 근데 2번도 이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약간 의무감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주중에는 그 엄마가 애 데리고 이제 뭐 학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또 적응이 되기 마련입니다. 적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기러기 생활을 하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이 되죠.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그게 이제 일정한 틀이 져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또 이번 주에도 가야지,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기도 하고, 안 오면은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여기 저기 엄마는 아빠 이번 주에 안 오신댄다, 이번에 좀 손님이 안 오신가 좀 자유롭겠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애는요 내가 그래서 뭐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리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좀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애들은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부모 안 찾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저 오늘도 여기 이제 우면산 와가지고 조금 이따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서 우면동에 사는 저희 어머니 이제 뵈러 가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까? 내 말이 심했다고요?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내 이상해? 내 이상해요? 여러분 엄마 그렇게 보고 싶어요? 비정상이야. 나이 20살이 넘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거는 어떨 때냐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 때 그냥 엄마한테 좀 이렇게 응석 부리고 싶고,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막 궁지에 몰려갖고 정말 누군가가, 왜냐면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엄마의 품은 늘, 엄마라고 한 단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늘 그 포근함과 나의 모든 내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안아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요, 나이가 들어도. 그러나 내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는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보고 싶습니다.
내 말 틀려요? 그건 대리사랑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27, 24 된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데도 보고 싶고, 매일 보는데도 만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93살인데도 지금도 이 환갑이 된 아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렇게 만집니다. 아이고, 우리 성식이, 아이고, 예쁘다. 만집니다. 어찌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누구 뒤따라 오는지 항상 뒤도 조심해서 바라봐라. 늘 그게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그리워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러기 하시는 아빠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개고생해서 이렇게 참고 서글프고 외로운데 이 개고생을 해갖고 내가 우리 자식을 지금 뒷바라지하고 하고 있으면 쟤네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먼 훗 날 이만큼 알아줄지 모른다. 잘 모른다. 애들은요,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잔소리꾼 하나 없으니까 애들은 더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만약에 기러기 아빠 하시는 분들 이제 휴가 어렵게 내가지고 애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고 이렇게 돈 모아갖고 유학자금 보내고 그래갖고 내가 니네들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하고 막 보고 싶었어 막 이러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딱 5초간. 딱 5초간. 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 게임하고 할 거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2, 3일 지나면은 이제 아빠가 또 한 소리씩 하잖아요. 그래야 공부는 잘하니? 아유,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아빠가 힘든데 어떻게 된다. 애들 귀에는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린답니다. 네. 그래, 그게. 그러면 눈치 빠른 아빠는 서글퍼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아빠 당연히 보고 싶죠, 자식. 그렇게 보고 싶었고, 자식을 보러 이렇게 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지? 그렇죠. 자식은 근데 그렇습니다. 와이프는 어떠냐고요? 고맙죠, 오니까.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올 땐 되게 반갑고 고마운데요. 조금 지나면요, 똑같습니다. 기러기 생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주말 부부나 기러기는 더 하지. 예. 뭐 기러기가 뭐 얼마나 사주겠어. 1년에 잘해야 2번이지. 그죠?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자기 스케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빠가 온다 그러면은 엄마가 주변에 알립니다. 야, 이번 주에 손님 오셔, 한국에서. 누구? 남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스케줄이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던 일이 막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정말 서럽죠.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많이 봤어, 그런 거.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언제냐면 제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가고 제가 유학 사업을 하니까 그때 애들은 이제 제 와이프가 애들 학교 다니니까 캐나다 학교 다니니까 못 나오잖아요, 한국을. 근데 저는 한국에 이제 학생 모집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 6개월은 한국에 살고 5, 6개월은 캐나다에 살고, 비교적 저는 이제 뭐 기러기까지는 아니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럼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살잖아요. 그거 기분 진짜 거지 같아. 진짜 거지 같아, 그거 기분. 남자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집이 3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탁 들어가면 3장이 탁 닫히면 새가 이제 못 나오니까 그때 이제 친구가 뭐 술 먹으러 나와라 뭐라고 전화하면은 갑자기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또 뭐 거짓말 해가지고 3장 문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지고 그 쾌감이 괜찮죠. 어쨌든 집에 들어가면 3장으로 딱 들어갔고 착 3장의 문이 착 이렇게 닫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지키는 3장이 아니라 문이 열린 3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애도 없고 와이프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세장을 들어갔어. 문이 안 닫혀. 이 세상에 문이 안 닫혀. 그러면 그때 세장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예, 세장이 그렇게 그리워. 저도 그 경험이 있다니까요. 특히 겨울에 또는 뭐 이렇게 뭐 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외로워. 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냥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새벽에 나가 그냥 어디 갈 데도 없어. 저는 또 술도 안 마시잖아요. 갈 데도 없어. 한 번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 어디에 있을까? 서울형 노숙자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일단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기계에서 50만 원을 탔어,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노숙자들 밥 한 끼 한번 사주자. 나보다 더 외롭고 심심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날 비가 왔어. 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없어. 다 비가 와서 그런지 뭐 지하도 같은 데로 가고, 그리고 서울역 안에인데 이미 다 자는데 내가 여보세요, 제 밥 사주러 왔는데 좀 일어나 보시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이러고 있는데 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분이 그 자정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11시 좀 넘었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거기 뭐 맥도날드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저거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쓱 가가지고, 아저씨 저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배고프면 내가 사 먹지. 돈이 없어 보여.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잖아.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질퍽거리는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그 서울역을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돌다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뭘까? 무슨 놈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집에 왔더니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지금 아마 그 댓글 쓰시는 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저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캐나다에 항상 살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뭐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근데 보통 기러기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1년에 잘해야 뭐 한두 번 정도 가고 뭐 일주일 정도씩이나 있다 오고, 대부분 그렇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는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뭐 시댁과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기러기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멋모르고 기러기 생활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좀 그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14년 동안 그렇게 그 주말 부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또 3년차 기러기. 그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근데 문제는요, 14년에 3년이 벌써 17년이잖아요. 애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 17년이면 애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17살이지 뭐. 그죠? 그러면 결혼 생활 안 해. 그럼 아빠는 뭐야? 애 하나 낳고 그냥 돈 대주는 기계였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애가 대학을 가고 나면 이제 합쳐지잖아요. 엄청 어색해요. 엄청 어색해. 자식은 안 그렇습니다. 자식은 정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오랜만에 뭐 이상 가족이 됐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이런 경우. 정말 자식하고 부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식은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보고 4년, 5년, 10년 있다가 봐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전히 보고 싶고 애틋합니다. 그런 게 있어, 자식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부요? 안 그렇습니다. 부부는 훈련된, 이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무촌이니까. 남이거나
그죠? 하나거나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요, 오랜만에 다시 합치잖아요. 엄청 어색해해요, 와이프가. 오히려 여자가 더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권이 서로 이제 다른 문화에서 또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자꾸 그리워집니다. 캐나다가. 지금 캐나다에 있다 그랬죠? 캐나다가 그리워진다고요. 그때 뭐 여자에겐 또 이런 게 있어. 시자가 여자에게는 아주 이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하수 남자들은, 야, 우리 엄마가 어때서 그래? 얼마나 훌륭한데. 그건 남자 생각이고, 시자는요 무조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존재 아니면 싫은 존재. 좋아봐야 어려운 존재지. 우리 시어머니 너무너무 좋으셔. 그래도 내 엄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시엄마는 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기러기 생활을 하면 남편이 돈 보내주겠다,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애 옆에 있겠다, 하나도 없어, 여자는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살려고 그러면은요, 다시 또 시댁에 있는 한국으로 가고, 또 하여간 이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금술이 좋고 그런 부부들은요, 기러기 생활을 지속을 못 합니다. 힘들어서 지속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 생활이 나는 너무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기러기 엄마들은요, 응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아이는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한국에서 이제 그쯤 되면 3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보딩 스쿨을 보낸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애는 이제 떨어뜨려 놔도 되는데, 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합쳐지는 것이 좀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합쳐지기 전까지는 매일 의무적으로라도 화상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만지지는 못해도 부부가 그래도 얼굴이라도 매일 보면서 계속 그런 관계를 지속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나중에 합쳐져서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이렇게 그냥 오랜만에 전화나 가끔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냥 돈이나 보내주고, 그건 남남이지,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가 엄청 고마워할 것 같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아닙니다. 애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빠가 귀찮으니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빠가 개고생을 해갖고 나를 이렇게 유학자금을 보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것까지 짐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 깨십시오. 꿈 깨시고 어쨌든 빨리 기러기 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과 원칙이라는 면에서 따져보면 그래요. 결혼의 본질은 부부, 그죠? 부부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부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죠? 그 결과물이 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도 중요하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엄마 아빠 옆에서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교육이 영어 교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교육이 훨씬 중요하고,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교육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냥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이가 그런 것을 그냥 주워 듣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자라고,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고 보고 자란, 그게 최고의 교육이고, 그것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우리 나중에 직장생활 해보시면 처음에는 뭐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필요로 하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인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인성은 시험 볼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살아보십시오.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근데 그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매우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고 배운 그런 가정교육에서 최고의 인성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본질, 원칙. 무엇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행복한 부부, 열심히 사는 부부. 그게 본질이고 그 결과가 아이니까 너무 욕심내갖고 그냥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여기서 그냥 비정상적으로 혼자 생활해갖고 돈 벌어갖고 보내고 정상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 원칙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원칙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중에 뭐 좋은 학벌을 받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 아빠의 사랑을 늘 어렸을 때 받지 못하고 자란 그 빈 공간을 어떤 교육도 어떤 좋은 대학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의 생활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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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